가지고 혼자 받치던 분. 그리고 진방으로 뭐야! 뭔 소리! 미안해요. 미안해요. 뭔 소리 어디서 난 거야? 죄송해요. 어디 났어? 뭐가 났는데? 죄송합니다. 네네. 뭐야? 뭐야? 일단 이 친구는 안 괜찮고요. 진짜 죄송해요. 괜찮아. 너무- 괜찮아. 유아 병아. 용아 보카. 네, 반갑습니다. 오늘 무딱실 무서운 게 딱 싫어 스키즈의 필릭스님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진짜 영광이에요. 간단하게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 필릭스입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진짜 제가 너무 사실 좀 약간 긴장하게 되네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약간 공포증이 좀 심해요. 어느 정도 레벨이요? 일단 공포 영화 본인 의지로 본 적은 거의 없죠. 마지막 공포 영화 본 적 한 3년 전인가? 라이트 아웃 하는 영화. 라이트 아웃. 근데 저 혹시 MBTI가 두 번째가 뭐예요? N이에요, S예요? N. 이게 또 문제야. 무서운 많이 타는 애들이 상상력이, 저도 이거 한번 하고 나면 샤워할 때 머리는 어쨌든 감아. 뭔지 알지? 감아 이렇게 못 감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감아. 저는 눈은 닫아요. 눈은 단검하네. 벽이 있으면 음. 최대한 벽 가까이 가서 샤워기를 이렇게 딱 하고, 왜냐면 솔직히 뭐 뒤에 좀 공간이 있으면 뭐가 나올지 이게 모르잖아. 좀 귀신이 있을 확률이 있다라는 그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대부분. 사실 겁쟁이 만나서 반가웠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겁쟁이 두 명이 만난다고 해서 겁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둘 다 겁내는 거지. 저희 앞에 토끼 인형 준비해놨는데 이따가 무서우실 때 그냥 이렇게 안기고. 잡고 의지하시면 되는데, 토끼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약간 찢어버렸어요. 얼마 전에 게르모 델 토로 프랑켄슈타인처럼 이렇게 됐는데 진짜 많이 무서워. 진짜 많이 무서웠었어. 아니 근데 오늘 이게 사실 조만간에 굉장히 또 기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요. 네, 다음 주에 뭐 이제 맞습니다. 그 기쁜 소식이요. 많은 기쁜 소식도 많지만 그래도 특별히 다음 주 이제 저희가 컴백을 하는데요. 축하합니다. 스키즈 테이프 Do It이라는 앨범인데 더블 타이틀로 나오고, 오. Do It이라는 한국, 그리고 신선 노름이라는 노래 이제 더블 타이틀로 나오는데, 신선 노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느낌이. 그래서 되게 재미있고 힙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근데 또 그 느낌이랑 Do It이라는 타이틀 노래 좀 꽤 다릅니다. 약간 좀 다른 매력의 더블 타이틀곡으로 다른 두잇과- 매력은 있지만 그래도 스키즈스럽다. 스키즈스러운 더블 타이틀입니다. 두잇과 또 신선 노름 편집해가지고 업로드 될 때쯤에는 이미 다 또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오늘 라이브를 기준으로 이제 한 5일 정도 후에 나오는 우리 스키즈의 새로운 앨범 또 많은 사랑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요거 저희가 오늘 사연이 조금 오케이. 가벼운 것부터 시작할래요? 아니면 조금 처음부터 좀 센 걸로 시작할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모르겠어. 솔직히 가벼운 거 없어. 무서운 거를 왜? 그럼 이거 약간 하나짜리 먼저 하자. 하나짜리 약간. 하나짜리. 어. 그럴까요? 오케이. 좀 느낌 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반갑습니다. 저는 유병재고요. 옆에 스키즈의 필릭스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필릭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네. 가능한 선에서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레이시아 살고 있는 미니입니다. 지금 해외에 살고 계셔서 저희가 오늘 또 보이스톡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됐는데, 어떤 네. 무서운 이야기를 보내주셨는지 한번 소개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 제목은 양말 찾는 할아버지입니다. 네. 이거 들은데. 제 이야기는 저희 엄마가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요. 엄마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어느 날 새벽 엄마는 이상하게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에 깼다가 다시 잠에 들었는데, 그때 꾼 꿈입니다. 물은 잔뜩 고여 있었고 흐릿한 전등불 아래에서 할아버지는 빨래통에서 젖은 양말들을 뒤적이며 무언가를 찾고 계셨대요. 엄마가 "할아버지 못 찾아요?" 하고 묻자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드셨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엄마를 빤히 쳐다봤다고 합니다. 엄마 말로는 눈빛이 텅 비어 있으면서도 꼭 뭔가를 부탁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해요. 그러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이렇게 고개를 숙이시고 손을 덜덜 떨며 젖은 양말을 계속 뒤지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 엄마는 이상하게도 물에서 뭔가 썩은 흙냄새 같은 게 올라오는 걸 느꼈고 너무 무서워서 그대로 잠에서 깨셨대요. 엄마가 이 꾼 얘기를 다음날 제 할아버지, 그러니까 엄마의 아빠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얼굴이 굳으시더니 말없이 자리에 일어나 바로 차를 몰고 산소로 가셨어요.
무덤에 도착해 있었을 때는 흙이 다 무너져 내렸고 비에 쓸려간 부분이 마치 누군가가 파낸 것처럼 패여 있었다고 해요. 산소가? 네, 그날 새벽부터 비가 쏟아져 있었거든요. 어. 그리고 무덤의 끝부분, 발이 있던 자리에 흙만 유난히 무너져 있었다고 합니다. 양말에 그래서. 엄마는 그때 알았다고 합니다. 그 꿈에서 할아버지가 찾고 있던 건 양말이 아니라 자신의 발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오늘 이 사연을 들려드리기 전에 엄마에게 새롭게 들은 사실이 있는데요. 엄마가 꿈을 꾼 날 제 할아버지도 비슷한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엄마의 할아버지 산소에서 할아버지의 발만 딱 튀어나와 있는 꿈이요. 아버지도 그 꿈을 꾸셨던 거군요. 그러니까. 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타국에서 멀리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왜? 생각보다 이런 느낌이구나. 조금씩 이게 들으면서 상상을 했는데 혹시 상상을 많이 하시나요? 전 방금 이렇게 좀 떠올리면서 왔는데 아직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필스님 어땠어요? 저도 약간 소리 지를만 하지 않은데 약간 들으면서 조금씩 긴장은 했는데 그래도 이거는 좀 들을만하다. 그러면은 3개짜리 한번 갑시다. 3개짜리 하나 있어가지고. 오케이. 일단 3개짜리.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통화 안 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유병재고요. 옆에 스키즈의 필릭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가나서의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고딩입니다. 고등학생이시고 학생. 네. 어떤 사연 보내주셨는지 한번 좀 들려주세요. 제목은 눈속임입니다. 윤석임. 이 이야기는 제가 11살 때 실제로 겪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 온 지 한 달쯤 그날도 다를 거 없이 동생과 손을 잡고 등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가는 지름길에는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으슥한 골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날도 그 길을 동생과 지나고 있었는데 그 골목 중간쯤 한 40, 50대 정도로 되어 보이시는 여성분이 핸드폰을 들고 기웃기웃거리시는 게 보였습니다. 저희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아주머니 옆을 지나쳐 가려는데 그 아주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확 돌려서 저를 쳐다보신 뒤에 지나가는 저의 어깨를 정말 꽉 잡으셨습니다. 너무 놀라서 아주머니를 쳐다보니 저랑 동생을 보고 씩 웃으시면서 본인이 시각장애인이라 휴대폰 기능을 잘 모르겠다고 알려달라면서 폰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시각장애인이라고 하기엔 눈이 정말 안광이 빛날 정도로 선명하셨고 저랑 눈도 너무 잘 마주치셨습니다. 지금이라면 당연히 도망쳤겠지만 어린 저와 동생은 무섭긴 해도 장애인이라는 말에 동하여 아주머니를 도와드리려고 아주머니의 휴대폰을 봤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의 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갈하고 테트리스 같은 눈을 사용해야 하는 게임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좀 의아했지만 일단 폰 문제는 해결을 해드리고 등교를 하려는데 아주머니가 이번엔 저의 손목을 꽉 잡고 못 가게 하며 너무 고마워서 집에서 간식을 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때서야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가 손목을 꽉 잡고 있고 또 으슥한 골목이라 딱히 도망칠 방법이 없었어요. 저희는 계속 괜찮다고 놔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주머니는 잠깐이면 된다면서 제 손목을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그 아주머니의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앞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저희가 안 올라가겠다고 버티자 계속 실실 웃고 계시던 아주머니께서 갑자기 확 정색하시더니 한숨을 내쉬면서 잠깐이면 된다니까 잠깐만! 이렇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결국 아주머니는 여기서 기다리면 가지고 내려오겠다고 가지 말라고 엄포를 놓으며 엘리베이터를 타셨습니다. 저희는 아주머니가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학교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야! 어디가! 이리 와! 이러면서 소리를 엄청 지르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가 달려가는 건 어떻게 보셨을까요? 다행히 그날 학교까지 무사히 도착했고 학교할 때는 엄마가 데리러 오셔서 그 아주머니를 다시 만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프닝으로 넘어가나 했는데 일주일 정도 뒤에 차를 타고 학원에 가던 중 아주머니를 차 밖에서 봤어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누굴 쫓아가듯이 흥분한 눈으로 내리막을 미친 듯이 달리며 내려가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그 아주머니는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저랑 동생이 그 아주머니를 마지막까지 믿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몇 살? 감사합니다. 11살 때? 네. 동생 그때 몇 살이었어요? 8살이. 우리 친구인데 지금 예고 다녀요? 아니요. 연기를 되게 잘하네. 갑자기 이렇게 순간순간 나오는. 너 그 너무 깜짝 놀랐네. 다음엔 그런 무서운 일은 없었고. 네. 아 다행입니다. 그 무서운 이야기 잘 진짜. 들려줘서 감사하고. 와 사실 와.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워. 그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더 무섭죠. 아 진짜 너무 네, 무서워.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와 이게 얘기만 들어도 솔직히 귀신 아니고 진짜 사람이면. 아, 근데 솔직히 귀신이 무서워, 사람이 무서워? 나는 저는 나 이게 사람인가? 솔직히 저는 사람이 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사람이? 왜냐하면 그치. 근데 귀신도 그게 다르게 무섭긴 하거든요. 귀신은 근데 본 적 있어요? 저 가위를 한번 많이 누른 적 있어요. 가위 누리는구나. 회사에서 잠깐 연습실에서 잘까 했는데 불을 조금 끄고 대신 문은 열었어요. 이게 좀 밝으니까 바깥에서. 그래서 좀 이제 소파에서 좀 누워 있다가 바로 문 열렸으니까 소리가 당연히 들릴 것 같은데 근데 여자들끼리 약간 웃고 있어요. 이게 뭐지 했는데 일어나고 걸어 나왔는데 또 어두운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다시 제가 거기서부터 이제 제대로 깨고 근데 아직도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 웃음소리. 왜 여기 다시 돌아왔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깼는데 몸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못 움직이고 약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뭔가 약간 눈 계속 뜬 상태에서 천장 보고 있는데 누가 계속 제 손을 잡고 저를 끌고 있었어요. 그냥 바닥에다가 떨어뜨리고 그냥 끌고 있었어요. 나 왜 못 일어나지? 하는데 다시 한 번 끔뻑하고 그대로 그냥 또 같은 이 상황이었어. 계속. 설마 이게 내가 3번 깬 건가? 4번 깬 건가? 이제 기억이 안 나. 걸어 나오는데 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 나왔어요. 이제 다행히 그 스텝 이제 형 누나들 다 있었는데 내가 4번을 깨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왜 4번을 깼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이게 뭐가 현실인지 그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가수면은 가수들은 뭐 녹음할 때 귀신 나오면 대박 난다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나는 대박 안 나도 좋아. 귀신 안 나오고 그냥 안전하게 하는 게 낫지. 그렇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유병재고요. 옆에 스키즈 필릭스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능한 선에서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 서울 살고 있는 18살 학생입니다. 고2. 네. 이제 또 이제 입시 준비로 너무 또 고통이시겠네요. 힘드시겠네. 맞아요. 사연도 한번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제목은 16층이고요. 16층. 16층. 시험이 한 2주 정도 남았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시험이 다가오면은 보통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하는데 그날 유난히 할 게 많아서 3시가 넘어서야 침대에 누웠어요. 너무 피곤해서 눈을 감는 순간 바로 막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잠드는 순간 이대로 자면 오늘 가위 눌리겠다 이런 생각이 싹 스쳤어요. 우리 가위 얘기하고 있어. 진짜. 평소에도 가위에 자주 눌리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오면 항상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다른 일을 좀 하다가 다시 자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날은 평소보다 늦게 자서 그런지 몸이 진짜 너무 무거워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대로 잠에 들어버렸어요. 제 예상대로 바로 가위에 눌렸는데 움직일 수가 없었고 숨쉬기도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여러 개의 희미한 손들이 제 목을 조르는 게 보이더라고요. 몸이 공중에 떠있는 느낌이었는데 귀 옆에서 여자 목소리가 막 들렸어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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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속삭이더라고요. 그 목소리가 엄마 목소리랑 비슷했는데 엄마 목소리요? 네, 근데 분명히 엄마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숨이 막혀서 정말 이렇게 죽나 싶을 때쯤에 잠에서 딱 깼어요. 계속 누워있다가는 또 잠에 들고 가위에 또 눌릴까봐 겨우 몸을 일으켜서 방 밖으로 나갔어요. 그날 날씨가 더워서 엄마가 거실에서 베란다 문을 열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발목이 엄청 서늘했는데 열린 베란다 문
주변으로 바람이 불어서인지 소름이 돋는 건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를 깨우면서 엄마 나 가위 눌렸어. 그러니까 엄마가 비몽사몽한 얼굴로 왜 그러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꿈에서 본 내용을 정신없이 막 설명을 했어요. 근데 제 목소리가 좀 컸나 봐요. 동생이 베개를 끌어안고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동생이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언니 뭐라고 하는 거야? 그 순간 엄마 얼굴이 이상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끽끽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엄마의 입에서 들려온 말은 이랬습니다. 야, 얘 아직도 모르나 봐. 그 목소리랑 그 표정은 절대 엄마가 아니었고 동생도 아니었어요. 둘 다 꿈에서 저를 괴롭혔던 것들이었습니다. 둘은 얼굴이 기괴하게 일그러진 채 끽끽 웃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너무 무서워서 머리가 막 하얘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이 꿈에서 깨려면 이 상황에서 죽어야지 깰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6층에서 떨어지면은 충분히 죽을 수 있다. 꿈에서 깰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면서 창문을 열고 그대로 뛰어내렸어요. 바닥에 머리가 부딪히는 느낌이 확 들고 바로 꿈에서 깼습니다. 운동하면서 거실로 갔는데 또 그게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엄마랑 딸이라고 했었던 그것들? 네. 아이씨 뭐 하자는 거야. 못 깼던 거죠. 그것들이 또 끽끽 웃고 있었어요. 가만히 있다가 제가 방에서 나오면 고개만 기이하게 움직여서 저를 계속 쳐다봤어요. 그래서 저는 뛰어내렸다가 깼다가 뛰어내렸다가 깼다가를 계속 반복을 해서 나중에는 웃는 소리가 들리면 그쪽을 보지도 않고 바로 베란다로 향해서 뛰어내리기를 반복을 했거든요. 그리고 6번째쯤에 깨어났을 때도 이렇게 끽끽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저는 또 베란다로 향했어요. 익숙하게 창문을 확 열고 뛰어내리려는데 누군가 뒤에서 제 팔을 세게 잡아당기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요. 그게 진짜 엄마였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엄마는 주무시다가 베란다로 달려가는 발소리를 듣고 깨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베란다 창문을 이제 열려고 하니까 뒤에서 붙잡으신 거죠. 진짜 떴으면은 네, 그래서 저는 바로 주저앉아서 막 울고 엄마한테 있었던 일을 다 얘기를 했어요. 거실도 조용했고 집도 평소랑 똑같았어요. 진짜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엄마가 너무 놀라셔서 며칠 동안 저를 옆에서 재우셨는데 그 뒤로는 그 정도로 심한 가위 눌림은 다시 없었어요. 아니 근데 너무 소름 돋는 게 무섭다. 저희 지금 전화 연결하기 직전에 네. 저랑 필릭스님이랑 나눴던 대화가 딱 이거였거든요. 가위 여러 번, 가위. 4번 깼던 거. 진짜요? 어떻게 이래? 아니 라이브 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수업 듣고 있었어요. 아 진짜로 딱 전화하기 직전에 원래 우리 오늘 사연 순서도 그냥 랜덤으로 하는 거였는데 딱 그랬어. 아니 근데 너무 놀랬겠다. 만약에 진짜 뭐 상상하기도 싫지만 진짜 막 뛰어내렸으면 어떡해. 그러니까요. 이거는 쉽지 않네. 고마워요 우리 친구. 또 학원 잘 들어가요. 네, 조심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안녕. 너무 무서운데? 지금 봐 이거. 이게 제일 무서워. 이게 진짜 이미지가 제일 무서워. 이거 엄마 이빨 너무 많아. 나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이미지 나온 순간에 그 상상이 그대로. 엄마 이빨 너무 많아. 엄마 이빨 30개 되는 것 같은데? 눈이 너무 무서워. 간이 안 좋으시네. 그리고 자주 보니까. 이건 좀 좀 너무 무서워가지고. 습니다. 뜯어졌네. 진짜 영모 이것도 뜯어졌네. 장난 지금 땀이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지금. 스타이가 별 2개인가요? 한 거 2개. 와 근데 이 스케일이면 너무 무섭다. 이건 토끼. 너무 미안한데 이건 진짜 제가 또 다시 꼬매겠습니다. 안에 좀 처리하면 되니까. 원래 땀이 좀 많아 릭스 아니면? 저 원래 땀 잘 안 나요. 여기 되게 좀 추운 편인데도. 그러니까 좀 추운 편인데.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통화 안 하세요? 네. 네, 저는 유병재고 옆에 스키즈 필릭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 필릭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능한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서울 사는 양집사입니다. 사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제목은 첫 자취방이고요. 저는 친구랑 둘이 서울에서 처음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는 직장인이었고 친구는 야작이 많은 대학생이라 저는 출근하고 친구는 학교 가고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저는 먼저 자고 친구는 밤늦게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어요. 친구가 늦게 와도 무섭지 않게 항상 주방불을 켜두고 잤고 누우면 미닫이 유리문 너머로 은은하게 비치는 불빛을 보면서 잠들곤 했어요. 그날도 그렇게 주방불만 켜둔 채 누워 있었어요. 그때 현관에서 삐비빅 하는 비밀번호 소리가 들렸어요. 8자리 비밀번호를 정확히 누를 수 있는 건 저랑 친구뿐이었기 때문에 아, 혜인이 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저는 친구가 오면 보통 인사라도 하려고 몸을 일으키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눈은 떠지고 말도 되는데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안 움직였어요. 그래도 입은 움직이니까 억지로 말했어요. 혜인아, 왔어? 친구가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문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나더니 발소리가 주방까지 와서 제 방 바로 앞에 멈췄어요. 불투명 시트지 너머로 사람 그림자가 보이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말했습니다. 혜인아, 왔어?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근데 그림자는 계속 똑같은 자세로 서서 주방 창문 쪽만 똑바로 보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그림자가 몸을 휙 돌리더니 유리에 쿵 하고 이마를 박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들어 드르륵 드르륵 유리를 긁기 시작했어요. 불투명 시트지 특유의 오돌토돌한 질감에 긁히는 소리가 방 안에 크게 울렸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계속 혜인이 이름을 부르면서 왜 그래? 하고 외쳤어요. 근데 그림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계속 유리를 긁기만 했어요. 그러다 문득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미닫이 문은 칸이 나눠져 있어서 사람 키에 따라 머리 위치가 다르게 보여요. 친구는 160 초중반이라 항상 친구가 문 앞에 서면 머리 부분 그림자가 저보다 훨씬 낮게 보였거든요. 근데 그날 문 앞에 서 있는 실루엣은 저보다 훨씬 말도 안 되게 컸어요. 그걸 깨닫는 순간 앞에 공포랑 차원이 다른 오싹함이 밀려왔어요. 몸은 안 움직이고 소리는 계속 나고 눈을 꽉 감고 속으로 그만 하고 빌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소리가 딱 멎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삑삑삑 하고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또 들렸어요. 무서워 죽겠지만 살짝 눈을 떴는데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몸도 조금씩 움직여졌고 잠시 후 화장실에서 누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고 주방 쪽에 가방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제가 몸을 일으켜 물었어요. 혜인아, 지금 온 거야? 응. 안 잤어? 밖에서 친구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긴장이 확 풀려서 이후엔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어요. 솔직히 그날 일이 아직도 너무 생생해요. 꿈인지 현실인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분명 처음에 눈을 감긴 했는데 잠든 기억은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방이 점점 말도 안 되게 습해지기 시작했어요. 벽이랑 천장에 곰팡이가 피고 다음날 닦으면 바로 또 피고 열평 남짓한 집인데 제습기 3대를 돌려도 반나절이면 물이 꽉 찼어요. 집주인도 와서 보고 닦아주셨지만 소용이 없었고요. 심지어 현관 안쪽에 달아둔 보조잠금 장치가 천장에 떨어지는 물 때문에 녹슬어 떨어졌어요. 이건 진짜 말이 안 됐어요. 지금 사진 보내준 게 진짜 방이에요? 진짜예요? 진짜? 네네네. 네, 제가 살았던 방이에요. 이렇게 습했어? 어머나, 어떻게 이래? 너무 습한데요? 네, 이렇게까지 다 전체적으로 폈었어요. 그래서 다른 세입자 집들은 멀쩡한데 우리 집만 축축하다 못해 젖어있는 느낌이었어요. 결국 저희는 계약 2년이었는데 11개월 만에 이사를 나갔어요. 사실 그때 저는 너무 무서워서 바로 다음날 친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친구가 무서울까봐 듣기 싫다고 해서 말을 안 했었는데요. 이번에 사연을 보내려고 친구한테 허락받으려 대낮에 카페에서 다시 얘기를 했는데 친구가 듣다가 갑자기 확 놀라는 거예요. 왜? 너 기억 안 나? 내가 예전에 친구 한 번 집에 데려와도 되냐고 물어본 적 있었잖아. 그거 나 그날 그 사람 꿈에서 보고 너무 무서워서 그랬던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완전 얼어붙었어요. 그게 딱 한 번 있었던 일이었어서 기억이 났거든요. 그러면서 친구가 10년 만에 자기 꿈 얘기를 해줬는데 친구가 혼자 집에 있었던 날 가위에 눌렸다고 했어요. 가위를 겨우 풀고 이제 물 마시려고 미닫이 문을 열고 주방에 갔다가 다시 방으로 돌아서 문을 봤는데 키가 엄청 크고 엄청 마르고 허리가 굽은 할아버지 같은 남자가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나 아직 가위가 안 풀렸나 보다. 이 생각과 동시에 다시 순간이 바뀌더니 친구는 침대에서 그대로 가위에 눌린 상태가 이어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친구가 너무 무서워서 말도 안 하고 숨겨두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본 사람이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인상착의가 같네. 키가 큰 할아버지.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네,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근데 가위 원래 잘 눌려요? 사연 주신 분? 아니, 저는 어릴 때는 조금 눌려봤는데 커서는 한 번도 없었다가 그때 이후로 또 없었어요. 근데 잠든 게 아니라며 우리 친구는. 그죠. 네, 저는 잠든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혜인이는 잠들었다고 쳐도 네네. 그 시기가 어느 정도예요? 같은 시기예요? 저희는 딱 11개월만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아 근데 집에 저도 곰팡이 스른 집 많이 살아봤는데 저 정도로 빨리 차진 않는데 제습기를 여러 개 돌리고 하면은. 네, 정말 집이 투룸이라고 해도 그렇게 넓지 않은 집이었는데 방마다 이제 작은 방, 주방, 큰 방에 제습기를 하나씩을 놨는데 반나절도 안 돼서 물이 다 차가지고 소리가 나서 물을 다 비워줘야 되는 수준이었어요. 와, 아, 근데 진짜 그랬지? 빡센데요. 그러니까. 와.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저 혹시 필릭스님 땡큐 한 번만 부탁해도 될까요? 지금 겁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Thank you. 네 오늘 이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망치를 든 남자. 지금 와. 괜찮아? 몸 또 땀 안 났어? 괜찮아? 와! 아이 뭐야? 돌아버린다. 아씨, 나 멍들었어. 안 다쳤어? 괜찮아? 영복이 괜찮아? 아씨, 안 괜찮아요. 나 여기 이렇게 하다 이렇게. 아 잠깐만. 뭐야 하지 마세요 제발요 하지 마세요 이거 저 머리 여기 내 머리 위에 있죠? 나 안 볼 거예요 머리 있잖아요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 머리카락이 여기 있습니다. 재밌다 이거 곱슬머리시네. 봐봐줬구나. 웃긴 일이다. 와 진짜 깜짝 놀랐어. 와 이거. 괜찮아?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뭐야? 나도 이렇게 됐어. 예 이렇게 됐어. 아까운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유병재고 옆에 스키즈의 필릭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사연 보내주셨는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제목은 망치 든 남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동아리에서 캠핑 갔던 날 있던 일이었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애들 서로 모두 다 친해서 동아리 모든 단원들이랑 많이 놀러 다녔는데요. 그날도 우리 단원들이랑 어디 놀러가서 자보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나왔고 계획을 짜고 짜다 캠핑을 가기로 했어요. 친구 부모님 중 한 분이 동행을 해주셔서 갈 수 있었어요. 캠핑 당일이 되었고 캠핑장을 갔는데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저희 동아리 말고 딱 한 팀 있었나? 그랬거든요. 저는 캠핑장을 그날 처음 가본 거라 원래 캠핑장에 사람이 없는 건가? 하고 처음에 신경은 안 썼어요. 캠핑장에서 애들이랑 밥 먹고 놀고 떠들고 하니까 금방 어두워지더라고요. 친구 부모님은 먼저 주무시러 들어가셨고 졸립다는 애들도 한두 명씩 슬슬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 날은 빨리 자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아깝지. 그죠. 다른 동아리 친구들하고 진짜 늦게까지 놀았거든요. 놀고 놀다 핸드폰을 딱 보니까 벌써 새벽 4시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슬슬 자러 들어갈 분위기길래 저도 들어가서 자려고 텐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희가 인원이 좀 있어서 3명씩 팀을 나눠서 자기로 했거든요. 아까 자러 들어간다고 해서 이미 자고 있을 애들이 없는 거예요. 화장실을 갔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누웠어요. 근데 새벽 4시인데도 이상하게 잠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좀 보고 자야지 했는데 애들이 이상할 정도로 너무 안 오는 거예요. 10분, 20분 지났는데. 그래서 이상한데 라고 느꼈을 때 밖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어요. 뭔가 못을 박는 소리라고 해야 할까요? 캠핑장이니까 못을 박을 수도 있고 누가 못 박나 보다 생각하고 애들한테 어디냐고 연락을 하려는데 소리가 또 들려왔어요. 늦게 오신 분들이 텐트 목질을 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럴 수 있지.
근데 진짜 새벽이라 찌를 왜 지금 하는 거지? 하고 짜증이 나기도 했죠. 그때 잠깐씩 들려오던 소리가 연달아 크게 빨리 들려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못을 어떻게 저렇게 빠르게 막지? 그렇지. 그쵸. 그래서 이건 확인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일어나서 지퍼를 살짝 열어서 밖을 봤는데 40대 되어 보이는 한 아저씨가 찢어지듯이 웃으면서 사람이 절대 낼 수 없는 속도로 맨 바닥을 망치로 치고 있었던 거예요. 못을 박는 것도 아니고 찢어질 듯한 입꼬리로 웃은 채 사람이 낼 수 없는 속도로 바닥을 치고 있는 게 너무 기괴했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제 인기척을 느꼈는지 갑자기 몸을 휙 돌리더니 저와 눈이 마주친 거예요. 눈이 마주친 순간 찢어질 듯한 입꼬리가 더더욱 찢어질 듯이 더 늘어지면서 그 남자는 저를 보고 박장대소를 하는 거예요. 전 그걸 본 순간 바로 기절했습니다. 쓰러진 채로 계속 시간이 가고 있는데 시끄러운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어요. 애들이 저를 흔들어 깨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일어나 보니 전 텐트가 아니라 텐트 밖 길에 쓰러져 있었어요. 손에 망치가 들린 채로요. 우리 친구 손에 망치? 제 손에 망치가 있었어요. 뭐야? 왜? 손에 망치 왜요? 저는 애들한테 나 텐트에서 너네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고 제가 설명을 하니까 친구들은 계속 텐트에서 자다가 아침 일찍 깼는데 밖을 나와보니 제가 망치를 든 채 쓰러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제가 봤던 찢어질 듯이 웃으며 망치로 땅을 치던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왜 전 망치를 든 채 쓰러져 있었던 것일까요? 그날은 제 인생에서 제일 무서웠던 날이었습니다. 뭐 홀린 건가 우리 친구가? 약간? 알 기억이 없어서. 와 너무. 뭐 그러니까 그게 무슨 못을 박는 것도 아니고 그냥 땅만 치고 있었다고? 네. 좋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이거 기다리느라 진짜 완전 떨렸는데 용복이님 너무 진짜 팬이고요. 아 네. 고요. 네 감사합니다. 유번장님 화이팅.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히 안녕. 드세요. 네. 와 근데 망치. 아니 이게 근데 꿈인가? 이게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면 꿈이었을까? 뭐였을까? 아니면 꿈인지 진짜 그게 아, 구별하는 게 너무 어렵 때가. 꿈? 왜 자꾸 나와 저거. 왜 그래? 하지마. 와 진짜 빡센 게 진짜 많네. 와 생각보다 너무 빡세다. 와.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네네. 저는 유병재고요. 옆에 스키즈 필릭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능한 사연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충남 아산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야 나 홍성이요. 예? 네? 나 홍성 저기 아산 어디 쪽? 군포요. 군포 쪽이야. 네. 부모님들 다 저기 충청도 사시고? 아니요, 이제 이사 왔어요. 그래 반갑습니다. 이제 이사 오셨군요. 아산에 살고 계시는 학생분 네. 이시고 좋습니다. 어떤 사연 보내주셨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햄스터를 가져간 사람이고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겪은 이야기입니다. 좋아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할머니 할아버지랑 함께 살았는데요. 아무래도 할머니 할아버지시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해주셨어요. 그 당시에 햄스터를 정말 좋아했고 할머니 집 내에서 햄스터를 약 7마리 정도를 키웠어요. 진짜 한 마리 한 마리 너무 소중하게 키웠고 각 개체마다 케이지도 정말 다르게 하고 사료도 잘 주면서 엄청 애정을 가지고 키웠어요. 근데 어느 날 새로운 햄스터 한 마리를 제가 더 데려오게 돼서 그 햄스터도 다른 아이들처럼 스트레스를 안 받을 만한 엄청 큰 케이지에 놓고 키우게 됐어요. 하루는 집에 큰 방이 있었는데 그 방에서 갑자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방에 새로 데려온 햄스터 케이지를 가져와서 제 머리맡에 두고 잠에 들기 전까지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약 새벽 1시쯤이 되었나? 저희 할아버지가 거실에서 항상 주무셨는데 갑자기 거실 TV 소리도 안 들리고 고요해지길래 전 할아버지가 주무시는 줄 알고 나도 자야겠다
싶어서 불을 끄고 후다닥 누웠습니다. 그 당시 할머니는 야간 근무를 하셨어서 집에는 저랑 할아버지만 둘이 있었어요. 이제 눈을 감고 한 3분 있었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소름이 돋고 몸에 닭살이 돋고 오한까지 오는 거예요. 처음 느껴보는 느낌이라 너무 무서워서 괜히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고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불 밖으로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극한의 공포에 도달하면 움직일 수가 없구나 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을 확인하니 2분 정도밖에 안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불을 켜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눈을 질끈 감고 이불 밖으로 나가서 불을 급하게 켜고 방문까지 열었어요. 그리고 뒤돌아서니까 엄청나게 긴 머리카락과 손가락이 이상할 정도로 긴 여자가 지나치게 얇고 창백한 손으로 제 햄스터 케이지를 만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때 진짜 온몸이 굳었어요. 그런데 그때 때마침 햄스터가 갑자기 톱밥을 엄청나게 파며 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거실로 나가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거실에서 TV 소리조차 안 나고 고요했다는 거예요. 거실로 나오니까 할아버지는 안 주무시고 태연하게 TV를 보고 계셨어요. 할아버지한테 안 주무셨냐 여쭤보니 잠이 안 와서 계속 TV를 보고 계셨대요. 진짜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다시 방으로 돌아가니까 케이지 안에 햄스터가 평소처럼 잘 있었어요. 제가 헛것을 본 거겠지 하면서 애를 쓰면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일어났는데 제가 머리맡에 두고 잔 그 햄스터가 차갑게 눈을 감은 채 죽어있는 거예요. 마음을 잘 추스리고 그래도 아끼던 햄스터니까 죽은 햄스터를 제가 다니던 학교 위쪽 공간에 묻어주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죠. 묻어준 바로 다음날 제가 다시 그 공원에 갔는데 어제 봤던 그 여자가 그 묻은 장소를 손으로 다 파헤치고 계속 햄스터를 밟고 있었어요. 정말 꺼림칙하게 웃으면서요. 너무 무서워서 도망치듯이 집으로 바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저는 잘 지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는 실화예요. 이게 정말로 제 피곤함으로만 인해서 일어난 일인지 아직까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아니 근데 그 방에서 봤었던 거는 꿈이나 뭐 그럴 수 있지만 그 공원에서 본 거는 꿈이 아닌 거 아닌가? 아니요, 그 당시랑 공원에 간 당시랑 둘 다 꿈이 아닌 상태에서 실제로 일어났어요. 아 근데 얘랑 같은 애인 거야? 얘랑 왜 이렇게 닮았어? 네, 얘랑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아 진짜 지금 우리가 만든 사진이? 어떻게 똑같이 생길 수 있어? 우리가 그냥 만든 건데 프롬프트 입력해가지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진짜로? 이렇게 이빨이 많다고? 진짜로? 눈이 조금 더 째져 있는 상태인데 비슷하게 닮았어요. 얼굴이 정말 비슷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드세요. 네. 안녕. 햄스터 얘기가 와. 아니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잠깐만. 팝콘인 줄 알았네. 이거는 근데 안 되겠다. 우리 원래 꾸멜라 그랬는데. 머리가 생겼네. 아이고. 이건 화장실 잠깐 다니고 싶은데. 갔다 와. 갔다 와도 돼요? 내가 잠깐 있을게. 제가 한번 일단 들어볼게요. 근데 갔다 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괜찮아. 내가 혼자 하고 있을게요. 저 위층에 있는데. 이게 너무 무섭게 들리니까. 그래. 다녀. 잠시만요. 위층에 있으니까. 이거 먼저 하고 할까요? 갔다 와도 돼요. 이게 혼자 가기엔 좀. 그러면 내가 갑자기 혼자 갈 수 없더라고요. 이거 방송 그냥 켜주세요. 문 밖에서 지켜줄게. 금방 갔다 올게요, 여러분. 얘 여기서 계시면 제가. 너무 웃긴 게 나도 이게 처음에 혼자 할 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PD님하고 같이 화장실 갔다 왔거든. 공감이 돼서 나도 릭스 핑계로 갔다 왔어요. 방울소가 뜯었어.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유병재고요. 옆에 스키즈의 필릭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통화 가능하세요? 네네,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경기도 오산에 살고 있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직장인분이시고 오늘 어떤 사연 보내주셨는지 스판방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러니까. 네, 스판방입니다. 사연은 소개를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8월에 제가 친구들하고 여름 휴가를 다녀왔어요. 저희가 잡은 숙소가 밤 늦게까지 야외에서 고기도 먹을 수 있고 펜션이 좀 좋아서 오랜만에 다 같이 이제 놀 생각으로 다들 많이 들떠 있었거든요. 총 5명 정도 됐었는데 3명은 먼저 도착해서 짐을 풀고 저랑 동생 1명은 고기 구워 먹을 때 필요한 재료를 사러 오후 8시쯤인가 제 차를 타고 뒤늦게 숙소로 출발을 했죠. 내비에는 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동생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언니는 운전할 때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말을 거는 게 좋아? 아니면 조용히 있는 게 좋아? 나 이런 거 꼭 물어보거든? 내비 소리나 그런 거 들어야 되니까 뭐가 더 나아?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는 운전할 때 내비 소리를 키면 운전에 집중이 더 안 되고 자꾸 확인을 하게 돼가지고 안내 소리를 완전 0으로 해놓고 달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괜찮아, 나 내비 소리 안 켜서 떠들어도 돼 라고 말했고, 블루투스 연결해서 노래 들으면서 숙소에 도착하니까 오후 9시쯤 넘는 늦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도착한 숙소에는 방이 총 2개가 있었는데요. 도착하자마자 밥 먹으려고 대충 그냥 아무 방에 짐을 풀던 중에 미리 와있던 친구 중에 유리라는 친구가 저희한테 A방을 가리키면서 여기 되게 기운이 안 좋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희들 중에 감이 좀 좋기로 유명한 친구거든요. 근데 그 숙소에 조금 더 있어 보니까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좀 이해가 되는 게, B방은 뭔가 느낌이 밝고 습하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A방만 유독 덥고 습해서 제습기도 그 방에만 있고 바닥에 습기 빨아들이는 제습용품 같은 게 엄청 가득 있고 그랬어요. 분명 에어컨도 A방 앞에 있는데 방문을 둘 다 열고 에어컨을 틀어도 B방은 시원해지는데 A방은 덥고 습하기만 하지 시원해지지도 않고, A방에 있는 침대에 누워서 놀고 있다가도 문이 몇 번이나 저절로 닫히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 중에 감이 좋기로 유명했던 친구가 그 방 기운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고 괜히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방을 짐방으로 쓰기로 하고 모든 짐을 다 안에 넣어두고는 저희는 그냥 다른 방에 다 같이 모여서 잤어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됐는데 이날부터 좀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숙소 체크아웃 시간에 나와서 다 같이 제 차를 타고 근처에서 점심을 먹고 헤어지려는 참에 유리라는 친구가 근처에 있는 스타필드에 가서 놀다가 가자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친구가 아닌데 자꾸만 놀다가 가라고 하길래 피곤했지만 그냥 다 같이 스타필드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하필 그날이 일요일이었고 스타필드로 들어가는 차도 이미 너무 만차여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줄만 한참을 기다려야 됐거든요. 근데 그때 갑자기 차가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배터리, 엔진, 핸들 옆에 느낌표 표시 등 경고등이 막 5개 정도가 뜨는 거예요. 한 번에? 네, 한 번에 5개가 뜨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뭐지? 하다가 아빠한테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경고등이 떴는데 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빠가 이것저것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저것 해보니까 다행히 시동이 불응하고 걸리더라고요. 이대로 집까지 갈 수는 없어서 동생들은 스타필드에 내려주고 저는 바로 카센터로 향했어요. 카센터에 도착해서는 수리해주시는 분이 이것저것 살피시더니 차는 문제가 없다, 과거 이상 이력도 없고 아무것도 뜨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다, 방금 차가 시동이 꺼졌었고 경고등도 한 5개가 뜨더라 라고 하니까 아저씨가 그럴 리가 없는데 하시더니 갑자기 대뜸 바퀴를 보시더니 혹시 물웅덩이 같은 거 밟으셨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 웅덩이? 네, 근데 그날은 해가 엄청 쨍쨍한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니요? 라고 하니까 아저씨도 갸우뚱하시길래 일단 고생해주셨고 에어컨 가스도 채울 때가 되어서 그거라도 부탁드린다고 하고 안에서 대기하는 도중에 아저씨가 원인을 알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 손에 있는 차키를 가져가서 차키 커버를 벗기고 이제 차키를 반으로 딱 열었는데요. 순간 안에서 물이 주르륵 하고 나오는 거예요. 차키에서? 차키에서요? 네, 차키 안에서요. 차키를 가방에도 한 번도 뺀 적도 없고 차키를 넣어뒀던 가방도 작은 미니백이어서 물병 같은 것도 넣은 적도 없고요. 당연히 물놀이를 한 적도 없고요. 그래서 수리해주시는 분이 차키 안에 물이 이렇게 가득하니까 차키가 차 안에 없다고 인식을 해버려서 20분 뒤에 자동으로 다운이 된 것 같다면서 물을 다 닦아주셨고 건전지도 갈아주셨어요. 그렇게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수리하는 곳을 나와서 집으로 가는 도중에 목적지를 이제 집으로 설정을 해놓고 잘 가고 있던 내비가 갑자기 어제 묵었던 그 숙소를 검색을 하더니 여기로 안내할까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무서웠는데 괜히 더 무서워져서 목적지를 이제 집으로 고치고 평소보다 더 조심히 운전하고 집에 돌아와서 떠오른 사실에 또 한 번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내비 음성 소리를 항상 0으로 해놓고 지내왔던 사실이요. 유독 습했고 누군가 자꾸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던 그 A방, 자꾸 혼자 닫히던 문, 그리고 진방으로 뭔 소리? 미안해요. 뭔 소리? 어디서 난 거야? 죄송해요. 어디 났어? 뭐가 났는데? 죄송합니다.
네. 잠깐만요. 네. 괜찮습니다. 뭐야? 이거 뭐야? 일단 이 친구는 안 괜찮고요. 아 진짜 죄송해요. 괜찮아. 너무 괜찮아. 깜짝 놀랐구나. 이게 소리가 어디? 어디 갔냐? 미안해. 그 물 얘기 빨리 이어서 드릴게요. 네네. 이거 진짜 너무 결국 짐방으로 쓰고 가방에 있던 차키는 물에 가득 젖어 있고 아저씨는 이 맑은 날에 물웅덩이를 밟았냐고 물어보시고 평소에 소리를 0으로 해놓고 다니기에 소리가 나올 리 없는 내비는 여기로 안내할까요? 라는 음성까지. 그리고 만약에 그 감이 좋았던 친구 유리가 그날 같이 놀다 가라고 말을 안 하고 저를 붙잡지 않았더라면 차는 고속도로에서 멈추지 않았을까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상상하기로는 약간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물과 관련된 좀 화를 입은 뭐 그런 물귀신 막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네. 근데 본인이 내린 결론은 뭐예요? 뭐 추측되는 게 있어요? 그 주변에 강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강을 못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너무 찝찝하다. 좋은 사연 들려줘서 감사하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라이브 보고 있었는데 네. 필릭스님 얼굴이 진짜 작은 것 같아요. 너무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좀 네. 얘기해 주셔서. 좀 토끼도 보여요?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토끼가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상태가 조금 토끼가 머리 사라졌는데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건 그 소리는 어디서 난 거야? 너무 깜짝 놀랐다. 그러니까 소리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집중해가지고. 오늘 쭉 들었던 거 중에 뭐가 제일 무서웠어요? 왜? 물 떨어졌어! 물 떨어졌단 말이야 나한테 진짜로. 어떻게 한 건? 뭐야? 진짜네요? 뭐야 어떻게 했어? 그러네요. 진짜 물이 떨어졌네. 물 떨어졌어 어떻게 했어? 어디서 했어? 그냥 땀 아니에요? 위에 아무것도 없어. 땀 아니에요? 아니야 진짜 깜짝 놀랐어. 나 진짜 놀랐어. 리스야 나 진짜 정말 진짜 물이네요. 미쳐버리겠네. 나 진짜 위에 돌아버리겠네. 물 나올 없어요. 천장 이렇게 돼 있는데 완전 그냥- 아무도 없는데. 아무것도 안 뚫리는데. 소리 좀 꺼주세요. 소리 좀 꺼요. 진짜 이제 오늘 샤워를 못 할 것 같은데요. 나도 오늘 샤워 못해. 오늘 샤워 못 할 것 같은데. 돌아버리겠다. 뭐가 제일 무서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뭐가 제일 무서웠는지가. 근데 진짜 어떻게 했냐? 다 어느 정도 무서운. 왜 자꾸 하냐고! 왜 자꾸 하냐고? 잠깐만. 자씨. 잠깐만. 이건 너무 무섭다. 진짜 무서워요. 진짜 진짜 겁이 너무 많은데 다 무섭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난 16층. 제일 무서운 건 16층이었는데 16층도 무서웠어요. 제일 무서운 건 이거지. 지금 요 상황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제일 이 너무 친구. 무섭고. 네, 오늘 스트레이키즈의 필릭스님과 함께한 무딱실 무서운 게 딱 싫어 이렇게 한번 시간을 가져봤는데 네. 저희 오늘 총 4명으로 시작했었던 오늘 시간 3명으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계속 뭔가 꾸역꾸역 담고 있기는 괜찮아. 그대로 넣어도 이게 괜찮아요. 친구가 우리가 어떻게든 다음 시간에 또 친구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기에르모 델 토로 영화처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네. 수리해가지고. 죄송해요. 진짜. 오늘 어떠셨는지 한번 소감 좀 여쭤볼게요, 필릭스님. 일단은 너무 무서워요. 이게 유튜브랑 또 실제로 드는 게 다를까 생각했는데 진짜 너무 다르더라고요. 너무 무섭죠.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마 요 영상이 편집본으로 올라갈 때쯤에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고 계실 스트레이키즈의 새로운 앨범 오늘 라이브 기준으로는 5일 뒤에 나옵니다. 한 번만 더 네.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네, 5일 뒤에 나오는 저희 더블 타이틀 스키지 테이프 Do It이라는 이제 앨범 이름인데요. 더블 타이틀로 신선 노름 그리고 Do It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재밌게 봐주세요. 정말 저도 너무 기대를 재밌을 하겠고 겁니다. 딱 21일 나오는 순간 바로 이렇게 스트리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마지막에 엔딩송이 있는데 요거 혹시 아시나요? 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네네네. 앞에 있는 카메라를 보고 당신의 엄지와 당신의 검지가 둘이 만났어 이렇게 하트가 되었습니다. 네. 하면서 끝내는 거거든요. 네네. 같이 한번 해보고 마무리 들어갈게요. 둘 셋 넷. 당신의 엄지와 당신의 검지가 둘이 만났어 이렇게 하트가 되었습니다. 아이씨
진짜. 왜 자꾸 오르는 거야? 물한 거 아니야? 물은 진짜 진짜 아니에요. 네. 물 근데 보였잖아. 보였을 거 아니야. 네? 물 보였을 거 아니야 화면에. 그래서 난 뒤에다 물총을 해놨겠다 했는데 물총도 없고. 아니 뭐야 지금 좀 장난치는 말이 진짜야 뭐예요? 진심. 아니 진짜로 서로가 같은 입장인 건 거지. 아니 왜 맞으신 척 하신 거잖아요. 아니요 진짜 아니 돌려보면 나 진짜 엄청 맞았다니까요. 이만큼 맞았어. 그리고 제 용고기가 나 해가지고 냄새도 맡았잖아요. 나 이거 왜? 다른 물인가 해가지고. 냄새가 진짜인데.